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4면입니다.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은 아니다. 허허,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기본소득 줄기차게 강조해 왔잖아요. 그랬는데 보세요. 전남에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이 동의하면 선별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다 주자는 게 아니라 특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선별해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글쎄 모양새는 한 발 빼는 모양새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다시피 공정성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돼서 효율을 발휘하게 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요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기본소득 문제는 조금 뒤로 보다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우선순위 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게 크게 눈에 띈 이유는 워낙 새로운 정책이니까 또 공격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이지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유일의 제1 공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글쎄 이 부분은 최민희 의원이 한 발을 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대선 국면에서 공약을 방향을 좀 수정했다고 봐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상당히 강조해 왔잖아요.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네. 네, 트레이드 마크였고 그리고 기본소득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공정의 문제에 그리고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지금 토론되고 있는 거니까 중요 의제를 던진 건 맞죠. 그리고 기본소득이 이재명 표인 것처럼 인식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걸 보니 그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일 공약이 아니었다. 저것도 또 사실일 거라고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역도 잘 되고 이렇게 무역이 잘 되고 대외 수출량이 많았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개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반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는 잘 되는데 나는 가난하지?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데 그 해답을 기본소득으로 내놨습니다만 이게 그 나라의 복지 정도나 세수의 정도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원 마련이 돼야 되고 또 너무 작은 돈을 가지고 이게 기본소득이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재명 후보가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꼼꼼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제일 공약 아니다 그 자체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흑묘 백묘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동아일보 오면 볼게요. 이재명 지사 관련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건 좀 파장이 큰 것 같아요. 동아일보 오면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요. 대한민국 친일 세력과 미점령군 지배로 출발했다. 아하, 지금 이제 과거사, 역사 인식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권의 주자들은 충격적 역사관이다. 그런데 야권에서만 비판 나오는 게 아니라 정세균 후보도요. 불안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일제 점령한 미국이라는 의미다. 그 의미로 했지 이건 좀 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 보니까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했다고 초대 내각 다수는 임시정부 요인과 항일 투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초대 내각 요인들 항일 경력을 쭉 그래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임정 초대 대통령, 신익희 국회의장, 임정 내무총장, 김병로 대법원장,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이시영 부통령, 임정 법무재무총장, 이범석 총리 겸 국방장관, 광복군 참모장 등등등 이렇게 대다수가 항일 투사였고 임시정부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상당히 이제 물론 역사도 시각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발언은 지금 파장이 좀 제법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왜요? 왜 무섭냐면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요. 큰 흐름의 물줄기가 있는 건데 그 흐름의 물줄기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1, 2%는 조금 새로운 그 잡티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잡티를 가지고 큰 물줄기로 봐버리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이분이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저도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많은 학생들이 그 운동권들이 읽는 그 책을 읽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접하던 책 중에 이제 한 권이 여러 가지가 뭐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저거는 남로당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 선동이에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분이 이재명 지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친일 세력이 그 미 점령군하고 합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으신데 네. 잘 보세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3.15 부정선거 뭐 독재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이분은 누구보다도 일본과 싸운 항일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이 이승만 잡으려고 그 전단지를 다 뿌리고 돈을 걸고 막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그 초대 내각에 있으셨던 분들 보세요. 김병로, 신익희, 이시영, 그다음에 지청천. 다 이분들 항일 운동가고 독립 운동가고 그다음에 임시정부에 계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어떻게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듯이 우리의 역사를 저렇게 만들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같은 여당인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불안하다. 그다음에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덧붙이면요. 짧게. 하태경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이 있는데 거기는 그 말하자면 그 지금의 현재 민주당이 다 친일 세력이다. 그럼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말해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은 사실 과거에 그 운동권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참 불안한 거죠. 전 무섭습니다, 사실. 네. 유용화 교수님 예. 발언 요청하셨으니까 네, 우리 문인철 평론가님 먼저 요청하셨으니까 1분 드릴게요. 1분 드리고 유용화 교수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배격해야 될 그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배격해야 될 사항이 편가르기인데 이재명 지사가 또 이념적인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그 점령군 사령부가 맞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하고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이 한편이 된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점령군 사령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점령군 사령부라는 칭호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일본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들어오도록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는 그 건국이 되도록 새로운 건국이 되도록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하나 가지고 그때 명칭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 막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기 하는 것은 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이재명 지사가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예. 교수님 1분 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단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인데 미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과거 얘기를 했던 건 전 잘못한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한민당이 민주당의 전신이라는 얘기는 틀린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1955년에 이승만이 독재할 때 인정 요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당이 민주당입니다. 한민당은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역사적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 첫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동아일보 기사하고 조선일보 기사가 달라요. 조선일보는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이재명 기사가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뭐라 그랬냐면은 이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미 점령군. 이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이 한 건데. 점령군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련도 마찬가지로 45년도 1월에 전쟁에 참여하면서 밀고 내려와서 점령합니다. 북한을. 둘 다 점령군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무장해제를 당해서 들어옵니다. 백범 임시정부 요원들도 다 무장해제 당하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중공군과 같이 싸웠던 무장 독립운동 세력이 다 무장해제에서 들어옵니다. 점령군이었죠, 그거는. 그리고 미군이 뭘 처음에 했냐면 하지 중장이 오키나와에서 들어와서 미팔군이 들어와서 했던 거는 네. 당시 친일 관료 세력과 결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친일이라는 얘기 한 거예요. 그대로 써요, 친일 관료들을. 네.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와서 막 암살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친일 관료 세력들이 그대로 옮겨와요. 그거는. 약 40%가 50%의 그냥 친일 경찰들, 친일 공무원 했던 사람들, 친일 검찰 그대로 옮겨와요. 네.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네. 건국의 내각과 다르다. 그래서 저건 역사적 사실이 입각해서 보면은 또 다시 쳐다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근데 대선 국면이 이 본격화할수록 각 주자마다 역사관 검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